정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죠. 대남 비난 및 위협의 발언 수위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이어지는 거친 대담 비방 담화가 북한 내 대내용 매체를 통해 발표되면서 대외 선전용에 사던 때와는 달리 협박이 실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 복잡함과 심각함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북한은 2017년 김정은 신년사 이후 핵개발과 경제개발이라는 이 병진 노선을 공적으로 강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대 유흥과 자신의 통치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를 위기에 몰아넣고 나서 미국의 관심을 끈 다음 남쪽이 제시한 평화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측근 그룹 중 강경파인 핵무장을 통해 체제 확보를 주장하는 안보론자들이 온건파였던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경제발전론자들에게 길을 내준 셈이죠.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길이 보이지 않자 김여정이 안보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듯 막무가내식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론자로 불린 존 볼튼 그 이상가는 이미지로 말이죠. 이렇게 북한의 소나기식 내지를 기는 곧 내부의 민심과 경제 사정이 심각함을 말해줍니다. 코로나19의 만연한 위협, 식량난의 한계, 국제의 제재, 그 속에서 경제를 나름 타결하는 돌파구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제재에서 벗어나 북미 수교를 꾀하고 또 체제 보장을 확실히 하려 했던 김여정 온누의 전략도 트럼프의 냉담으로 또 한미 워킹그룹의 간섭으로 힘들어졌음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교착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한계를 보인, 그들이 볼 때는 주저하거나 방임해 보이는 한국 정부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에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재차 불러일으켜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5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포용적 담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했기 때문이죠. 곧 2년 전 판문점 선언을 포화 속으로 날려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시도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 그 부분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그 분야 전문가들의 예상인 듯합니다. 물론 전 통일부 고위 관료는 아직 개성공단 부근의 군사적 상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하여 법적 제재 등을 가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안을 취하면서 성의를 보인다면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절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나 대북한 전단을 내보내는 쪽에서는 이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표현의 자유 제약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북한의 상부자 독재체제의 붕괴를 가속시킬 기회를 또 놓치기에 받아들이고 올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와 민간단체 이 두 입장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국면에서도 그렇고 장기전 차원에서도 북한 정권에게 계속된 그런 고발의 부실, 아예 판을 깨려는 쪽으로 부실을 줄 필요는 없어 보이기에 이번엔 민간단체에서 양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갑작스러운 긴장 구조는 중국, 일본, 미국 정부는 바라는 행복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종잡을 수 없고 중국은 믿을 수 없고 일본은 야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 물론 김정은과 핵심 권력층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이 장기적 신뢰 구축은 더 비관적으로 비춰집니다. 이 트럼프나 아베도 국내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한국의 운전자론도 비관적인 마당에 무엇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민들 거개가 그린
미래에 대한 그림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따른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난제들이 대거 해소될 수 있고 또 국가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강대국 위치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고 본 것이죠. 북한의 주민들이 제약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의 바람이라면 그들이 성경을 대할 수 있고 예배당에 출석할 수 있을 정도의 제한된 자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최소한 중국의 수준에서나마 신앙생활을 할 정도만 되면 어떨까, 그런 이제 깊은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이 부패한 정권을 떠받치는 북한 체제가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박탈해 왔고 종교인들, 특히 신앙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박해를 지속해온 것에 큰 변화가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 개방이 되면 더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도 있고 또 눈초리도 있고 입소문도 있기 때문에 억압과 지배에만 의존한 채 체제를 그렇게 아주 하드하게 그리고 그렇게 교조적으로 할 수만은 없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틈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간 구소련의 붕괴를 가속화한 고르바초프와 같은 개혁 주자의 등장, 즉 일종의 고르스처럼 쓰일 수 있는 이의 등장을 그나마 대안으로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그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년간 획기적으로 한반도의 봄이 찾아든 것처럼 보인 것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을 위해 기대해온 성도들의 기도의 결실이라는 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풀리기 어려운 교적 상태에서는 신앙인들이 역사의 주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린 채 자비의 기회를 주십사하는 간절한 기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바자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